한성그룹 본관의 고층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듭니다. 회장실 안 강도윤 회장은 차가운 커피잔을 손끝으로 굴리며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죠. 비서 박 실장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자 도윤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결혼하겠다더군. 그 친구 이름이 민재라 했나? 예, 회장님. 중소기업 엔지니어라 들었습니다. 그래. 돈은 없어도 성실하다더군. 하지만 요즘 세상에 성실만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나? 도윤은 낮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책장에 꽂힌 오래된 액자에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손녀 지우가 그의 무릎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지만 도윤의 마음속엔 한 가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할까? 혹은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평생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거래로 관계를 맺어온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랑을 믿는다는 말은 너무 멀고도 낯선 개념이었죠. 하지만 지우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인생의 마지막 이유였으니까요. 도윤은 결심이 서자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내일 민재라는 친구가 일하는 은행을 알아봐. 직접 가보시려는 겁니까? 그래. 사람은 겉모습으론 모르는 법이야. 직접 봐야지. 박 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코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언젠가 위장 취재를 하듯 서민 행세를 하며 공장의 현장을 돌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의 감각을 다시 되살리고자 그는 묵묵히 단추를 잠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회장실 불빛만이 외로이 남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손녀의 얼굴과 낯선 사위의 이름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 표정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두려움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든가 아니면 진짜로 속이든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성그룹의 회장은 더 이상 재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모자, 낡은 외투, 해진 구두.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도윤은 낮게 웃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차를 대기시키자 그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 오늘은 걸어가겠네. 그 말과 함께 그는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걸고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직원 몇몇이 눈치를 봤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 속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은행이 있는 거리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십 년을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온 한 노인은 이제 한 사람의 진심을 보기 위해 거지로 변장을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 대신 이상한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죠. 한성은행 본점 로비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정장을 곱게 차려입고 분주히 움직였고 창구마다 고객들의 대기번호가 빛나고 있었죠. 그 사이로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느릿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강도윤이었습니다. 누런 모자에 낡은 외투, 해진 가방을 들고 있던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모든 것을 세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의 젊은 여직원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냄새 누가 저런 사람을 은행에 들어오게 했대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번호표를 뽑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겁게 잠긴 지퍼를 열며 일부러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를 흔들었습니다. 옆자리의 고객들이 슬쩍 자리를 옮기자 도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세상은 언제나 겉을 보고 판단하지. 잠시 후 창구 앞 전광판에 숫자가 깜빡였습니다. 24번, 민재 창구로 오세요. 그는 일부러 허리를 굽혀 더 초라해 보이게 걸었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말투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따뜻했고 눈빛에는 경계보다 배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름진 손으로 낡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 전 재산이 여기 있어. 다 찾을 수 있을까? 민재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의 손끝이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도윤은 그 움직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손끝이 망설이지 않았고 눈빛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스템 화면이 잠시 멈추더니 이상한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민재의 모니터에는 입금액 5천억이라는 황당한 수치가 찍혔죠. 민재는 눈을 크게 뜨고 직원용 전화기로 IT팀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일부러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긴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자고, 이 젊은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급자에게 상황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내부의 보안 시스템은 이미 거래를 완료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순식간에 민재 씨 무슨 일입니까? 라며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침착하게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상 입금이 발생했습니다. 고객 계좌가 연결 오류로 제 창구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는 곧바로 거래를 정지하고 확인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고개를 돌려 무심한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창구 주변의 시선들이 점점 민재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저 직원이 실수한 거 아니야? 다른 이는 저렇게 큰 돈이 움직였다는데 혹시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재는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객인 도윤을 향해 차분히 말했다. 고객님, 시스템 오류가 있어 확인 후 처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가 예상한 불안감 대신 민재의 태도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아무 말 없이 창구를 떠나며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뒤로 지점 내에는 소문이 번졌습니다. 창구 직원이 돈을 옮겼다더라. 저 노인, 뭔가 수상하지 않아? 잠시 후 은행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윤은 은행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 차림의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회장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 청년의 본색이 드러나겠지.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를 여며 쥐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낡은 외투 자락이 펄럭였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시험자의 것처럼 빛났습니다. 그날 오후 한성은행 본점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속 뉴스 자막에는
한성은행 5천억 입금 사고 발생이라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죠.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봤고 고객들은 동요한 표정으로 창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상급자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점장과 본사 감사팀 직원들이 노트북을 펴고 그의 계좌 기록을 하나씩 검토하고 있었죠. 민재 씨, 당신 창구에서 이 거래가 발생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고객 계좌 오류입니다. 저도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지만 손끝은 보이지 않게 굳어 있었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시스템상으로는 고객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민재는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복구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돌아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모니터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된 5천억 원의 잔고가 여전히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지만 그는 아무 키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은행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은 노인 한 명이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유리창 너머로 민재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군. 하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의 눈빛에는 냉정한 시험자의 시선과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은행 대형 전산 사고, 내부자 개입 의혹,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은행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재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차에 따라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고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회사에서 그 뉴스를 보고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된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곧장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불가라는 안내음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결심했습니다. 믿을래? 민재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한편 도윤은 여전히 카페에 앉은 채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비서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본사 쪽에서 사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처리 지시를 내릴까요?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무도 움직이지 마. 이건 시험이야. 전화가 끊기고 난 뒤 도윤은 창가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민재가 경찰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포토라인 앞에 서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은 위기에서 본성이 드러나지. 거짓은 오래 숨길 수 없어. 도윤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밤이 되자 뉴스 속 민재의 얼굴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무려 5천억 원 입금 오류, 은행 직원의 실수인가, 내부 비리인가. 사람들은 댓글을 달며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민재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용히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그의 말은 기자들이 듣지 못했지만 도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은행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민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청년 내 예상보다 훨씬 단단하군.
그리고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도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성은행 본점은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신문과 포털 사이트는 연일 5천억 입금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루었고 은행 측은 사태 수습에 분주했습니다. 민재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지만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머리를 숙인 채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죠. 그중 하나는 지우였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그냥 시스템 오류야. 짧은 대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불안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는 당신을 믿어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민재 5천억 입금자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 그러나 그 눈빛에는 여전히 단단한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봐야 한다. 저 청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비서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본사 직원들이 기자 대응 방안을 기다립니다. 모두 대기시키게. 아직 때가 아니야. 도윤은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은행 건물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끝은 의자 팔걸이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한편 민재는 은행 내부 감사실로 다시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거래 내역과 시스템 로그를 복사해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죠.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하나로 버티고 있었죠. 그날 밤 민재는 사건 발생 직전의 거래 기록을 반복해 살펴보았습니다. 송금 계좌 강도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설마 회장님 이름? 그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한편 도윤은 자신의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박 실장, 민재 쪽 동향은? 그가 거래 로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성함을 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군.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박 실장, 이 일은 나 혼자 책임진다. 누구도 개입시키지 말게. 창밖에는 서서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손에 쥔 신문을 천천히 구겨버렸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군.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던 그 얼굴에는 피로보다 결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변장을 한 채 다시 은행 근처로 향했습니다. 비가 그친 거리에는 습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직접 민재를 찾아 나서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회색빛 하늘 아래 한성은행 근처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공기에는 아직 습기가 남아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재는 어제 발견한 거래 내역을 프린트해 손에 쥐고 걸었습니다. 송금 계좌 강도윤.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왜 회장님 이름이 여기에?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다가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노인, 바로 그 거지 손님이었습니다. 민재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모자가 쥐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맞죠? 도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였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겁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은 오래된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행의 불빛이 멀리서 반사되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난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네. 그래서 시험을 했지. 민재는 조용히 손에 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시험이라니요.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아내. 내가 지나쳤어. 하지만 자네가 진심인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인지 보고 싶었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분노 대신 담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일한 게 아닙니다. 제 일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는 손끝을 꽉 쥐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보기 드물어. 짧은 침묵이 이어졌고 두 사람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낡은 신분증을 꺼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강도윤. 민재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속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의심한 건 세상을 너무 오래 돈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웃었습니다.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게 됐지. 민재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신뢰가 무너질 겁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가 모든 걸 바로잡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결심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낡은 외투가 펄럭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 덕분에 늙은 내가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았네.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긴 대화보다 더 묵직한 이해가 오갔습니다. 멀리서 신호등이 붉게 변했습니다. 도윤은 길 건너편으로 천천히 걸어갔고 민재는 그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은 시험을 끝냈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심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짓의 그림자 속에 숨겨졌던 진실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입금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 예정이라는 자막이 뉴스 채널을 뒤덮고 있었죠. 직원들은 술렁였고 언론은 회장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어두운 색 코트를 걸친 강도윤이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친 듯 보였지만 눈빛은 한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는 잠시 마이크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나의 책임입니다. 젊은 직원의 정직함을 시험하려던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순간 기자석이 어글거리며 웅성거렸습니다. 도윤은 모든 시선을 담담히 받아냈습니다. 민재 씨는 단 한 푼의 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평생 찾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기자석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안도 사이에서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결국 말씀하셨네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도윤의 발표가 끝나자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런 시험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배웠습니다. 진심은 재산보다 값지다는 것을요. 그 말에 기자들의 손이 멈췄고 잠시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도윤은 로비 한쪽에서 민재를 만났습니다.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 평생의 오만이 깨졌어.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보여줘야 생긴다는 걸요. 그 말에 도윤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내 손녀에게도 보여주게. 지우를 부탁하네. 민재는 잠시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짧게 마주쳤고 그 안에는 긴 시간의 이해와 용서가 스며 있었습니다. 잠시 뒤 회장실로 돌아온 도윤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주식 일부를 사회공헌재단으로 돌리게. 이름은 신뢰재단이라 하지. 박 실장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정말이십니까? 그래.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신뢰로 남는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바깥에는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하나둘 합쳐져 흐르듯 세 사람의 운명도 그렇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문에 손을 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후회 없는 날이로군. 그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작은 교회 마당. 하얀 천이 걸린 아치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재와 지유의 결혼식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죠. 화려한 장식도 카메라 플래시도 없었습니다. 대신 웃음과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강도윤은 하얀 머리를 단정히 빗고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고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화답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보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도윤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그 이름은 내려놓으려네. 오늘은 그냥 지우의 할아버지로 온 거지. 그 말에 세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식은 간소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우가 손수 쓴 서약서를 읽을 때 하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이해하고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에 지난 시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의 눈가도 살짝 젖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지키고 싶던 거였지. 식이 끝난 뒤 작은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축사 대신 짧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돈은 흩어지지만 믿음은 남는다. 나는 오늘 그걸 배운 한 노인일 뿐이야. 잔치장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도윤은 집무실이 아닌 시골의 작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토록 고요한 결말을 맞을 줄이야. 비서 박 실장이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은퇴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그래, 그럴 때가 됐지. 이제 세상은 저 젊은이들 몫이야. 그는 별장 마당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의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제야 평온하군. 그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지난 날의 오만 대신 이해라는 이름의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초여름의 햇살이 한성재단 건물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정문에는 신뢰재단이라는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민재와 지우가 함께 이끌어가는 재단이 되었죠. 아이들이 장학증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었고 복도마다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민재는 회의실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린 학생들의 사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끝은 신중했고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그 옆에서 지우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꿈을 찾아요. 민재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 할아버지 덕분이죠. 그 말에 지우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종이에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에게 자네가 내 마지막 믿음이 되어줘서 고맙네. 도윤. 그녀는 조용히 손끝으로 그 글자를 어루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지금 정말 뿌듯해 하셨을 거예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재단 앞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잔디 위에는 도윤의 흉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보다 신뢰를 남긴 사람. 그 문장을 바라보던 민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 문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다잡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유산이 뭔지 알겠어요. 그날 오후 민재와 지우는 재단이 마련한 청년 신뢰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수상자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해온 20살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상패를 받는 순간 객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는 무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청년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되겠지.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재단 건물 옥상에 올랐습니다. 노을빛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 산등성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별이 보여요. 민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뚫고 내려오고 있었죠. 그분의 시대는 끝났지만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 남아있네요. 지우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며 천천히 저물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재단의 깃발이 부드럽게 펄럭였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한 노인의 신념은 여전히 그곳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